안녕하세요. 주말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아, 말 많은 내용 중에 일단 제가 그 예전에 어, 이게 날짜를 보니까 뭐 22년 8월 25일쯤에 제가 스테이킹을 추가적으로 좀 도와드린 분을 제가 가지고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그 비대위라는 데에서 어, 사기로 어, 사기 범죄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될 사람이 누군지를 잘 좀 확인을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저는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좀 어, 내용을 공유를 할 테니까 내용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우리가 현금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실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밑에 부분은 지금 삭제를 해놨어요. 이게 그, 루나 클래식하고 루나하고, 그것도 제가, 시범적으로 얼만큼 이렇게 가격 변동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게 0.0000 뭐 얼마일 때, 수백만 개를 제가 사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일단 좀 가려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내에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트론을 매수를 했죠. 3,681달러니까 그때 하나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했을 때 환율로 트론 개수를 56,129점 뭐 이렇게 일단은 매수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 팔은 다음에 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죠. 3,671달러가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트론을 어, 매도를 해가지고 약 3,670달러 정도가 3천 트론 가격으로는 그 당시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사이에 또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USDT를 한 3,671달러 정도가 만들어졌어요. 요거를 가지고서 KOK를 100%이 금액의 100%를 산다라고 두드리니까 약 11,942개 정도가 뭐 사여지는 걸로. 그래서 여기 보면 미체결 주문으로 해가지고 체결이 아직 안 됐는 상태라 가지고 이게 매수는 100%를 했는데 미체결 상태고 일단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미체결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 이제 매수를 다 했을 때 약 그 사이에 이 개수가 11,942개였는데 실제로는 좀 줄었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수수료가 7.34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안 되면은 제가 이분 거를 그걸로 뭐 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일부분이 빠져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수수료도 이렇게 든다. 그래서 실제로 매수한 거는 약 11,876개 정도가 매수가 되었고 이거를 출금을 누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출금 주소를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요거는 KOK 지갑에 가가지고 내가 받기 지난 토요일인가 뭐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받기에 이제 여기는 이 주소가 달라요. 그날
그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에 보여드렸던 내용에는 제 주소였지만은 이분 주소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주소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그 달라요. 뭐 다른 영상 그거를 땡겨 보시면은 분명히 이 출금 주소가 달라요. 그래서 이분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금 주소를 그분의 KOK에 들어가가지고 바퀴 부분을 눌러가지고 KOK에 입금 그러니까 그분의 입금 주소로 KOK 지갑 주소로 주소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출금을 한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 그 개수가 이렇게 나오고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에는 어 11,876개고 여기는 15개 정도가 좀 저기 돼야 되는데 이 제가 여기에 봤을 때는 수수료가 이 15개 정도가 수수료가 든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다 정리가 됐을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입금이 되면은 뱅글뱅글 돌아요. 입금이 완료될 때까지. 입금이 완료되고 나면은, 요렇게 이게 그 뱅글뱅글 도는 부분이 사라지고, 이거는, 어, 이 그러니까 구버전과 신버전 두 개가 있는데, 그때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제가 그 캡처를 해놓은 것 같은데, 날짜를 보시면 8월 25일,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시간이에요. 요거는 이제 돌고 있는 시간이고, 이거는 완료되는 시간이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11,876개를 스테이킹을 한 거예요. 요게 스테이킹 하면서 이제 이루어졌던 거고 결국에 이제 스테이킹이 됐는데 여기에는 US 달러로 표기가 돼 있죠. 요게 뭐 13만 9,594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그 다른 사람들을 사기 유사수 신호로 뭐 이 기망 행위를 한 부분, 뭐,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스테이킹을 하기 전이냐, 후냐, 그 사람의 영향이 있냐, 없냐, 그런 걸 좀 따지기는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가치 보장행위라고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사람이 글을 올려놨는 내용에도 가치를 고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나머지 다른 내용에 보면 가치 보장형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당시의 금액이 이게 그 11,876개 정도가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까 3천 몇, 3천 한 600달러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때 제가 어, 쿠코인 거래소의 그날 시세를 한번 보니까 0.3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0.3달러를 더하면은, 이만큼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거를 스테이킹이 될 땐 7달러가 되잖아요. 약 8만 3천 달러 정도가 여기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13만 9,594 정도로 하면은 원래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약 5만 6천 달러밖에 여기에는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래소의 가격이 0.3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많이 사신 거지요. 뭐, 한 3천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한 8만 달러 정도 치를 스테이킹이 되면서 여기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13만 9,594라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내가 스테이킹을 한 원금 13만 9,594달러냐?
아니지요.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 앞서 보셨던 여기에서 3,600, 3,700달러 뭐 이런 정도가 결국에는 8만 달러가 넘는 걸로 둔갑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현금 주장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거꾸로 그 주심 판사가 이 부분을 보고서 여기 스테이킹이 되는 게 실제로 그 현금이냐 아니면은 암호화폐냐 이거를 물었는데 검사는 분명히 이거를 현금이라고 스테이킹한 게 현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가치 보장형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개수만큼을 약 뭐 11,876개 정도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아까 보셨던 3,600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1KOK는 7달러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0.3달러하고 7달러의 갭은 한 20배가 넘지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스테이킹이 가치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이게 말 그대로 13만 9,594달러가 돼야 돼요. 그게 가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어,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2차 공판이 끝나고 나서 이쪽에 그 사건을 고소를 한 사람들 방에 나온 내용인데, 여기 또 보면 우리가 받은 게 가상화폐냐, 현금이냐. 그리고 우리는 화폐라는 그 뭐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고 통상 표현을 하는데 암호화폐 뭐 어쨌든 여기 보면은 암호화폐냐 현금이냐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 저들 사기수법 논란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KOK 시작할 때 변호사들 조언 없었겠습니까? 저는 이 당시에 변호사들 뭐 좋은 그런 게 있었겠냐 싶어요. 2019년 9월 19일, 뭐, 그 다음에 2019년 11월 6일 KOK 재단 설립을 하고, 근데 9월 17일부터가 베타 버전의 KOK 플레이 앱이 구동이 됐기 때문에, 근데 법망 피해 가게 설계돼서 그렇게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 그건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걸 모른다 생각하는 건지 정말 떳떳하다면 변호사들을 그리 많이 선임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임계를 낸 숫자가 20명에서 사임계를 6명이 내고 해서 14명, 뭐 그런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의용 당에 제가 뭐 알고 있기는 한 뭐 100 몇십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1200명의 나머지 사람들은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1200명 뭐 예를 들어서 1200명이 있다고 하면은 100 몇 명을 뺀 나머지 1000 몇십 명은 들러리죠. 그리고 아무런 정보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에 계신다는 이야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왜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 이런 거를 제대로 여기서 이야기를 못 하느냐 그거는 그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처럼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아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 범죄자들한테도 한번 쏘갔는데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FBI 뭐 엊그제 FBI 뭐 관련된 내용을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당되는 사람이 글을 이렇게 올렸는가 봐요.
여기에서 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나 하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FBI 쪽에서 협조 요청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수표를 발행을 했느냐, 얼마짜린데, 그거는 제가 FBI에서, 바로, 그, KOK에 관련되는 어, 이 자금의 흐름을 확인을 했는 사람이라 가지고 전화 정도 해가지고 당신이 발행한 게 맞냐? 그 정도만 확인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FBI 쪽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에 이 사람, 글을 쓴 사람이 제대로 뭔가를, 뭐 신고를 하고 이랬을 때 자기가 썼나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쓰지 않았어요. 제가, 넘겨준 자료를 거기에 한 분이, 어, 미국 지역의 뭐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하고 그분들이 그 이메일을 어떤 식으로 그 내용 그대로 쓰고 어느 부분에 뭐뭐만 바꾸어서 그 신고를 해라라고 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정도인데 여기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유튜버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유튜버가 되고 싶은 마음이래요. 이 사람 하여튼간에 제 마음속에 들어와 보지도 않았는데 뭐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유튜브 해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어 유튜브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있느냐 지금 3개월이 돼도 100달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직업도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유튜브 해가지고 제가 뭘 하고 싶다 이런 걸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길래 좀 짜증스럽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명예훼손은 폭행 사건보다 중범죄입니다. 이 사람이 저를 지금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뭐 때문에 그러냐. 여기 보면은 어, FBI에 신고를 한 게 이 FBI 직원에게 들었던 내용은 이 제가 한 게 아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하지 않았어요. 그 미국의 제 파트너가 이 IP 신고한 내용이 IP 추적이 돼가지고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한국 사람이 이쪽에다가 그 신고를 해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에서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통해서 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저기, 저희 단톡 또는 저하고 이제 뭐 이 연결고리가 좀 끊어지니까 뭐 거기에서 뭔가 좀 나서고 하는 데에 뭐 힘을 좀 실을까 뭐 그런 식의 그 표현이 아니었겠나 싶기는 한데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좀 제대로 깔려면은 내용이나 좀 제대로 알고 하시라.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추가로 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보낸 쪽은 스페셜 에이전트고요. 그 직원이 누군지를 FBI 직원이 FBI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누가 뭘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제 이름이 거기에 안 나와 있는 게 신고자로서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제가 신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제가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한테도 그 내용 보내지 않고 그 신고할 내용 자체를 제가 이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중에 알게 됐죠.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뭐 신고를 하고 케이스 넘버를 받아가지고 보냈다. 스페셜 에이전트 쪽으로. 그 정도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LA 쪽에 사시는 분도 뭐 영어 한마디 할 줄 모르면서 미국에서 일을 다 하겠다. 자기 혼자서 알아서 다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 사람도 도를 넘었었고 자기가 한 건
자체를 모르면서 자기가 한 게 어느 정도 건인지를 모르면서 지금 이런 말을 썼다. 이게 사실은 거꾸로 보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뭐,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명예훼손으로 이런 내용으로 제가 고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고소가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 뭐, 그 적시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 처먹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면은 한번 해본 직한데, 근데 내용 자체가 틀려요. 이 사람이 쓴 내용도 잘못됐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잘못을 지적을 하는 거는 내용을 똑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뭐 FBI에 제가 제 이름을 아느냐 물어봐가지고 그게 그 사람이 FBI에 있는 사람이 뭐, 그, 일을 안 하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제가 컨택을 한 쪽은 그런 쪽도 아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신고를 처음 한 것도 아니다. 난 그거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 영상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뭔가 좀 뭐, FBI 제 아느냐, 저를 아느냐 모르냐, 직접 가가지고 진술을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FBI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뭐 말을 섞어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쪽 저쪽 다 이야기를 들어봤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스스로가 이 스테이킹 자체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금방 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현금으로 들어간다고요? 현금을 자기는 수표를 줬으니까 현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재단에서 최종적으로 스테이킹 지갑에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스테이킹을 하는 절차를 따라가려 그러면은 내 지갑으로 반드시 암호화폐로 KOK가 들어오든 비트기드 USDT가 들어오든 넣는 거를 스테이킹을 해야 돼요. 그럼 뭘로 움직이느냐? 가상자산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는 계속 변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 중에 3,600달러가 8만 달러 이상이 됐다. 이런 게 이 가치 자체가 변동이 내가 사고 들어올 때는 거래소의 가격으로 됐고 거래소의 가격으로 들어온 개수가 플랫폼 가격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다. 20배 넘는 가격이 이 뭐 들어가도록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상 배임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왜? 이게 플랫폼 가격이 조정이 돼가지고 일정 갭을 계속 유지를 해왔다 그러면은 지금 거래소의 가격이 이 모양 이 꼴은 안 되어 있을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을 재단 이사장이 플랫폼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거를 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TF까지 뭐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그 공지 내용은 재단 이사장이 날린 것도 아니고 지금 피의자로 되어 있는 그 자가 그 무리들이 공지는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주체들이에요. 그리고 걔네들 공지에도 분명히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한다라고 해놨는데 안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게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뭘 해야 된다. 제가 미팅할 때는 이제 접근 권한을 가진 지 뭐 한 3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들이 인발브 해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은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 했어요. 본래 이 사람이 그런 권한도 없는데 그런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계속 해왔던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는 명확히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이미 설명을 이전에 계속 드렸던 거고, 이 가치 보장이라는 그 가치 보장형이라고 뭐 원금 보장형이 아닌 가치 보장형이라고 짓거린 사람, 그 사람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게 그런 사람,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것도 하나의 뭐 증거 자료로 좀 채택이 되려 그러면은 그런 글 내용, 기록물 플러스 이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가치가 보정도 안 돼요. 가치라는 의미 자체가 천이면은 천, 뭐 1억이면 1억.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 한 4, 500짜리가 한 9천만 원이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가치로 따지면은. 그럼 4, 500 하던 게 9천만 원이 돼가지고 스태킹 됐는데 그러면은 이게 가치 보장형이냐? 가치 보장이 되려 그러면은 실제로 3,600달러 정도만큼의 가치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서 뭔가를 표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맞는 이야기가 별로 없다. 그 많은 영상, 그 많은 오프라인에서의 설명, 그 다음에 글로 남겨놓는 내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데 저는 지금 뭐 그런 피레미 잡아봐야 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피레미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그 대여에 해당이 되는 그거를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스태킹 돼 있는 지갑, 가치 있는 것들을 원위치 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가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기대 이상이지요. 그건, 그거 찾는 데 우리는 주력을 한다. 감옥 보내고 안 보내고가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 계약 내용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입출금 내역서가 어디에서 기어 나왔는,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찾아서 원위치를 빨리 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경찰은 그 주소를, 스태킹 주소를 모른다는 거 모른다라고 하니까 모른다라고 뭐 이 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니까 증거 불충으로 해가지고 무혐의를 때렸잖아요. 그럼 불송치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모를 수 없다는 이유를 제가 정말 많은 횟수에 걸쳐가지고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저기 이 보여드리면서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리면서 계속 설명을 했죠. 우리는 명확하게 출금 주소를 넣지 않았다. 아까 제가 쿠코인에서 이 KOK 앱에 있는 내 지갑 주소 전송받을 그 주소 이 두 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보내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그 두 개 주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내지는 건데 KOK에서 앱에서 이 스테이킹 실행을 시키면은 우리는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넣지 않지요. 그 절차를 따르면은 스테이킹 지갑으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고 그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을 했느냐. 그게 지금 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무리들이죠. 그러면은 스태킹 지갑 주소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삼척 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요즘 세대 애들로 따지면은 초등학생들도
그 내용을 보고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경찰은 그걸 몰라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더러운 욕이 나오고 싶은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이 정도를 가지고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는 그리고 뭐 아까 그 뭐 저한테 저를 향한 글을 올렸던 여자가 올린 내용이 케어케어를 살릴 방안이 있느냐? 네 거는 네가 알아서 하세요. 네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스스로가 지금까지 한 것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뭐 이따위 식의 글을 올린다는 것도 정말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고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네,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면은 우리는 현금으로 스태킹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글 내용에서도 그거는 뭐, 뭐 왈가왈부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그래요? 경찰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근데 주심 판사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증명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뭘 가지고서 이 죄를 증명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러면은 니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니들이 예를 들어 갖고 해지를 하면은 원금 보장 니들이 원하는 만큼 가져갔을 때 죄가 성립이 되냐는 거죠. 정말 이거는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게 따지는 그걸 떠나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거를 그대로 따라 했을 때 내가 넣었던 게 이만큼 가격이었고 지금은 지금 뭐 몇 개가 들어갔고 그걸 지금 받아냈을 때 그 몇 개에 해당이 되는 만큼 받아냈을 때 그러면은 이걸로 다 해결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고수익이라고 하는 보상도 이미 받아놨지 않느냐. 받아난 것 중에서 일부 받는 거는 100%다 받았어요. 그거를 재스태킹에 또 잡아넣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치를 이 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가- 벌써 뭐 이 오래됐던 사람들은 200%다 찼을 거예요. 그러면은 200%라는 게 내가 넣었던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아, 한 1000개의 뭐 US 달러에 해당이 되는 가치만큼 그 두 배가 됐을 때 그거를 보상으로 남겨놓은 사람도 있고 재스태킹 해가지고 원금이라는 부분을 올려놓은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원금이 뭘 기준으로서 원금을 이야기할 건지 기가 차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근데 그거를 아직도 거기는 이거 자체에 대한 내용조차도 이해를 못한다? 저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그 개수를 7달러로 예전에 표시가 돼 있는 대로 하면은 한 8만 불이 넘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받아놓은 것도 보상받은 것도 8만 불이 넘어요. 그 사람들 기준대로 하면은 그걸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16만 불인데 2억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게 정말 현금이었다라고 하면은 제 것만 그런데 저희 가족까지 다 합치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놈들한테 법으로부터 피해 나갈 수 있는 최상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범죄목으로, 뭐 업무상 배임으로 오는 계속 끌고 가야 된다. 저기 있어
혐의가 나버리면은, 무죄가 선고가 돼버리면은,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우리 피해자들한테 최악의 상황을, 뭐,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다,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법으로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가 이런 내용을 올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싫어할 거다.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 될 건데, 내용을 잘 모르고 해가지고 무죄가 났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열불이 받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도 제가 하는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모른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향을 선회를 해버리면은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송무식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나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시간만 질질 끌고 뭐 사람들 모든 그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 유슬레스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걸로 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면서도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뭐 이렇게 하면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 범죄가 성립이 돼가지고 뭐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근데 제가 아는 내용을 그들이 모를까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왜? 여러분들 스테이킹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해지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암호화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암호화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 거래소에서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지를 해보면은 해지를 한 게 나와요. 해지한 거에 해당이 되는 게 나오는데 제가 작년 7월 10일쯤인가 그 강남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할 때 뭐 소위 말하는 구미에 어떠한 여자 한 사람이 뭐 자녀들 것까지 해가지고 한 5억 원 정도, 그러니까, 아,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그래요. 스태킹 되어 있는 그 US 달러 기준으로 한 5억 원 정도 되는, 뭐 50만 불 정도 되는, 그러니까 6억, 뭐, 3으로 하면은 6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해지를 했대요. 해지를 했을 때 뭘 가져갔는지 다 받아갔어요. 원금 준 거잖아요. 스태킹 되는 거 받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원금 보장, 뭐, 원금 보장이라고 했으니까 원금 돌려준다라고 하면 돌려줘 버리면 끝나는데, 지금 해지한다고 저는 못 받아갈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럼 그거를 저 사람들이 알겠느냐? 모르고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좋아. 니들이 원하니까 법대로 해줄게. 법에서 무죄 나면은 나는 정말 홀가분하게 이 법에 대해 가지고는 법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죠. 아까 글을 올렸던 이런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저도 책임 못 지고요. 어느 누구도 책임 못 져요. 근데 시간 허비, 노력 허비, 모든 것들이 거기에 대한 그는 도의적으로는 좀 져야지요. 근데 도의적으로 진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내가 책임질게 해놨다고 이게 안 됐을 때 내가 예를 들어 갖고 아주 나쁜 놈이라 가지고 뭐
감옥에 가가지고 형을 좀 살고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들은, 피해자들은 이제라도 똑똑해져야 돼요. 똑똑하다는 의미가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를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면은 또 병신되는 거예요. 근데 뭐 스테이킹도 안 해본 사람들이 정말 수두룩할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트론 사는 거 보여드렸죠. 트론은 뭘로 사겠어요? 현금으로 사요. 트론을 왜 사요, 우리가? 불필요하게. 국내 거래소에 개요키가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트론을 샀던 거잖아요. 뭘로? 현금으로. 그러면 현금으로 샀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샀다는 이야기는 내 돈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트론을 판 사람이 내한테 내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뭐 2024년 4월부터, 21년 4월부터 22년 7월까지 뭐 48만 명이 72만에 걸쳐 돈을, 72만 회에 걸쳐 가지고 돈을 받아서 시세 2조 2천억 원치의 가상자산을 사서 자금을 조달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해놨잖아요. 뭐 하나가 이해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왜 그렇게 써졌을까? 우리는 분명히 트론을 제가 현금을 사고 현금 그거 다 줘버렸어요. 이미. 그럼 드론은 왜 샀느냐? 옮기는데 수수료도 그다음에 빠른 트랜잭션이 되니까 빨리 처리가 되어가지고 넘겨주니까. 그러면 그게 쿠코인이든 바이비트든 뭐 게이타이오든 뭐 그쪽으로 옮겨지죠. 옮겨지자마자 그걸 트론을 팔아야죠. 팔면은 가격이 그 사이에 트론의 가격은 또 변화가 있고 딱 받는 거는 USDT로 받게 되는데 왜? KOK는 USDT하고 케어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케어케어를 사요. 케어케어를 사는 거를 케어케어 살 때 또 뭘 줘요? USDT를 그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럼 케어케어를 가지고서 내 지갑으로 아까 쿠코인에 만천 몇 개를 내 지갑 주소를 복사를 해갖고 와가지고 출금 주소로 넣어가지고 옮겼죠. 옮겼는 거를 거기에 내 지갑에 들어왔는 거를 스태킹을 한 거죠. 뭘로 했어요? 암호화폐로 했죠. 근데 현금이래요. 검사가 현금이래요. 이런 오류가 어디서 생겼느냐? 통장, 그러니까 일반 금융 통장, 지갑, 우리가 그 앱에 있는 뭐 우리 암호화폐 지갑, 이거를 하나로 똑같이 본 거죠. 계좌번호, 주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여기는 현금, 여기는 가상자산, 암호화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자, 여기는 보상. 뭐 이런 개념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전통 금융은 가치 보장이 그대로 되고 원금 보장이라는 게 가치 보장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원금 보장이 원금 보장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개수가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원금은 그 스테이킹 자체는 다른 데로 오더라도 뭐 쓰면 안 되는 건데 요 놈들이 쓴 게 이제 비트이더 USDT 때문에 저희는 따지는 건데 실제로는 이것도 다 남아 있어야 된다. 근데 원금을 돌려줄 때 KOK로 그 몇 개를 돌려줬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는 제가 이야기를 했죠. 비트나 이더로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따로 샀거나 해가지고 내 원금은 그러면은 이거다. 근데 원금 보장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주장을 하면서 받아내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은 원금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죠. 범죄자로 뭐 몰고 가가지고 원금을 돌려받는데 그 자체가 좀 힘이 든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스테이킹 지갑 이놈들이 절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절대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제가 모 대학교 뭐 블록체인 센터장이시고 암학 박사이신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놈이 모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제가 설명 드리면서도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피해자면은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피해자라면은 이제는 더 이상 바보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 억지 쓴다고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억지 쓴다고 억지로만 가지고서 제대로 된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싸움이 되냐? 뭐 제가 아킬레스 뭐 그거를 표현을 했는데 그 아킬레스를 자를 수 있는 그 아킬레스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알면은 살짝 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거를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증거 자료라는 게 내용을 봤을 때 뭐가 문제인지 그거를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그거를 어, 사법당국에서 법적인 이제 그 범죄를 증명을 하는데 그, 그 증거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된다. 그럼 그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잘 모르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일반 금융과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똑같은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은 비슷하게 이거를 같은 개념으로 이 받아들여가지고는 결국에 진다. 검사도 그렇고 그 경찰도 그렇고 재판에 지게 되면요 쪽팔리고 그 다음에 그게 뭐 결국에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럼 제대로 알아야죠. 저는 사실 어, 이 부분의 내용은 사실 좀 그렇고, 그리고 제가 공판장에, 그 재판장에 법정에 계속 방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변론을 들어보면 알겠죠. 그 다음에 제시되는,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하는데 확실하게 스테이킹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설명이 나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놈들이 잘못 설명을 하는 걸 우리가 또 제대로 설명을 하고 그거를 넘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해요. 예,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